안녕하세요. 감성타로의 흠유고입니다. 오늘도 저희 감성타로점을 찾아주신 감성번님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타로 리딩과 함께하면서 짧은 시간 조금이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어져 왔을까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과 저와의 마음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힐링 BGM에 잠시 집중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시고요. 천천히 카드를 살펴보시고 눈에 들어오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 카드 위에 놓여진 스톤을 같이 참조하시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위에 번호를 기억해 주시고요. 타임라인에 구간별로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클릭하시어 자신의 해당 번호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흰색 스톤을 선택하신 1번 감성번님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왼쪽은 번님의 전생의 인간적인 성향 또는 주위 환경을 나타내는 카드고요. 오른쪽 카드는 전생의 직업, 일에 대한 형상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럼 먼저 왼쪽 카드부터 펼쳐볼게요. 네. 9번 펜타클 카드가 떴고요. 전생의 직업에 관해서는 고위 여사제 카드가 떴네요. 1번 번님은 전생에 되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일단 금전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는, 오히려 금수저 집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가정이나 환경에서 지낸 것 같고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낭비나 허투루 쓰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9번 펜타클은 금전 카드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 레벨의 금전의 극치를 뜻하거든요. 하지만 그걸로 친구들을 사귀면서 놀러 다니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뭔가 더 뜻깊은 일이 없을까 고민하며 성찰하면서 자신의 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떠오르고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담장에 큰 재산을 쌓아두었지만 뭔가 표정이 공허해 보이죠. 다람쥐와 친구가 되어 자연과 친구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데 더욱 정진했을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더 뜻깊은 일이 뭔지 끝없이 갈구하면서 어떤 연구가, 학문가의 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나 수학자도 어울리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지리학자나 물리학자, 전쟁에 있어서는 제갈공명 같은 책략가, 전략가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필이 꽂힌 학문에 관한 주제나 연구 테마가 생기면 그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았던 성격이고요. 직업군의 카드를 보시면 표정이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다른 놀이나 유흥에 관해 무관심하며 절제하면서 연구에만 몰입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책략가로서의 삶이었다면 승리를 위해 전략 전술을 연구하며 나라의 승리에 기여하는데 상당한 공을 세웠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림을 보면 고위 사제로서 아기를 돌보고 있죠. 그 말인 즉슨 겉으로는 차갑게 보여도 누구보다 자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보살피는 마음으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지식인으로서 책략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자 또는 책략가로서의 전생 초년, 중년,
말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3장의 초년, 중년, 말년의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초년, 중년, 말년의 형상을 나타내주는 카드이고요. 먼저 초년과 중년을 살펴볼게요. 네, 초년 카드 프린세스 오브 완즈 카드가 떴고요. 중년 카드에서는 10번 컵 카드가 떴습니다. 초년의 완즈 카드는 카드 흐름으로 봤을 때 자신의 학문이나 연구에 몰입한 시기였다고 보여지고요.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열정을 불태워서 학자로서 책략가로서의 일에 매진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학자로서의 결과물 또는 승리에 기여한 책략가로서의 성공적인 모습을 이뤄낸 걸로 보입니다. 직업군의 카드를 보면 무표정하고 냉철한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검은색 기둥의 지성과 흰색 기둥의 감성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자신이 추구했던 학자로서의 결실을 맺으며 부를 이뤘을 때는 내 마음 안에 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부각되면서 늦가기 사랑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난 결혼 따위 안 해도 돼. 사랑 따위 안 해도 돼. 내 꿈이 중요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거야. 이러한 워커홀릭적인 성향이 젊었을 때 많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점차 들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뤘을 즈음 40대 이상의 중년의 시기에 늦가기 사랑이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늦게 한 사랑이었던 만큼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가정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후회 없는 사랑을 했다고 나옵니다. 10번 컵카드거든요. 감정이나 행복, 사랑의 키워드를 가진 카드 중에 완성의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하며 유복한 환경에서 가정의 행복을 누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말년에는 어떨까요? 네, 6번 펜타클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는 금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주의와의 조화, 나눔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1번 번님은 냉철해 보이지만 감성적인 마음을 같이 지니고 있어 아기를 돌보듯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을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년에 와서도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학자로서 책략가로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기에 이미 타고난 부와 후에 결과물로 이어진 부가 더해져서 금전적, 물질적으로는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냈단 말이죠. 말년에서는 아마 국민들과 이러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복지가, 사회연구가, 교회나 종교단체의 장로, 이런 쪽에 종사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며 말년의 인생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번 번님은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의 냉철함보다는 측은지심, 감성적인 부분이 더욱 발달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이 다소 어려운 국민들이나 주위 이웃들을 보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의 현생에서도 길 가다가 문득 홈레스 분들을 본다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사람을 보면 수중에 뭐가 없어도 일단 살리고 보는, 자기 것을 주고 보는 그런 보살핌의 마음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말년의 인생까지 마무리하면서 전생에서 번님이 최종적으로 세운 인생의 철학관, 인생의 평에 대해서 꽃말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히비스커스라는 꽃이 떴습니다. 아름다움과 행복이라는 꽃말인데요. 주위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발현된다. 이러한 인생 교훈을 전생에 남기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현생의 삶도 아름답게 향기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번 번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보라색 스톤을 선택하신 2번 감성번님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왼쪽 카드는 2번 번님의 전생의 인간적인 성향 또는 주위 환경을 나타내는 카드고요. 오른쪽 카드는 번님의 전생의 직업, 일에 대한 형상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럼 먼저 왼쪽 카드부터 펼쳐볼게요. 네, 메이저 11번 정의 카드가 떴고요. 오른쪽 카드 전생의 직업에 관해서는 judgment, 심판 카드가 떴습니다. 2번 번님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마음 안에서는 정의감으로 가득 찬 그런 불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머리도 정말 명석했을 것 같고요. 대쪽 같은 성격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과 인생관이 확고했던 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B라는 선택이 좀 더 화려하고 달콤하게 보여도 자신의 철학이나 양심에 맞지 않으면 또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좀 더 고행의 길이지만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A를 선택하여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의지와 집념의 번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직업군의 카드를 보면 심판이라는 키워드가 떴는데요. 아마 판사나 고위 벼슬직, 암행어사, 어떤 무리를 관리 감독하면서 심판하고 형벌이나 상을 주는 그러한 일에 종사했다는 영감을 줍니다. 그럼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어떤 전생을 보냈을까? 구체적인 전생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초년, 중년, 말년의 모습을 3장의 카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드를 뽑았고요. 먼저 초년과 중년을 펼쳐보면 9번 검카드와 3번 검카드가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둘 다 스워드, 검카드가 나왔는데요. 검은 어떤 결단과 지성을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번님은 초년 시절부터 내면의 내공이나 자기 중심이 확실히 잡히신 분이었기 때문에 꿈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큰 벼슬이나 관직의 시험을 준비하여 초년에 벼슬 공부라는 고행을 겪었을 것 같고요. 지식, 지성을 뜻하는 검 중에서도 상위 카드, 극치를 나타내는 9번 검 카드거든요.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것이 아닌 좀 더 고위 관직, 어떤 큰 관직을 준비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상당히 내 안에서 고군분투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검들, 즉 지식을 쌓아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고 자기 자신과 싸우며 공부에 매진했다고 나와지고요.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사랑이 찾아왔어요. 2번 번님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명석했기 때문에 주위의 이성이나 이웃들이 떡잎부터 크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맞선 자리라든지 번님을 짝사랑하거나 좋아했던 이성이 꽤 많았다고 나옵니다. 마음을 찌른 검이 한두 개가 아니죠. 무려 3개나 되죠. 그만큼 이번 번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 이성보다는 시험 공부에 오로지 매진한 걸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번님을 좋아했던 이성분들이 상처를 좀 입었다고 하네요. 물론 자신 또한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본심은 원래 이게 아닌데 표현을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닌데 워낙 여러 지식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자신이 이뤄내고자 하는 큰 꿈의 무게를 뛰어넘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번님을 좋아해 줬던 이성의 마음은 몰라줬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공부와 싸움하며 외롭고 고독한 밤을 수없이 보냈던 초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도 긴장하면서 카드를 펼쳐 보도록 할게요. 와우, 메이저 황제 카드가 떴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행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던 자리, 자신의 정의감을 실현할 수 있는 고관 대작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제가 중간에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는 좀 더 고위 관직이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이렇게 메이저 황제 카드가 떠버렸습니다. 비록 고행의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상처는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어떤 관리 감독의 위치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고관 대작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며 이번 번님은 어떠한 인생의 교훈을 남겼을까요? 이번 번님이 전생을 마무리하기 전 남긴 교훈에 대해서 꽃말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에스터스라는 꽃이 떴고요. 고귀함과 인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인내하고 인내하여 자신의 고귀함을 발현하라 라는 평을 남기셨네요. 2번 번님의 이러한 정의감, 공명정대함이 현생에서도 끝없이 실현되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번 번님의 전생 타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갈색 스톤을 선택하신 3번 번님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왼쪽 카드는 3번 번님의 전생의 인간적인 성향, 성격 또는 주위 환경을 나타내는 카드고요. 오른쪽 카드는 번님의 전생의 직업군, 일에 대한 형상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럼 먼저 왼쪽 카드부터 펼쳐볼게요. 네, 6번 완즈 카드가 떴고요. 전생의 직업에 관해서는 검의 기사 카드가 떴습니다. 3번 번님은 유년 시절부터 골목대장 성향이 강했습니다. 승부보기를 좋아했고 자신의 기술이나 명성을 떨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고 리더로서의 기질이 상당히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직업군을 살펴봐도 거친 황소를 다루며 검을 들고 전쟁에 나선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죠. 실제 전쟁에서의 장군, 검투사였을 수도 있고요. 좀 더 폭넓게 보자면 어떤 장기나 특기를 발휘하여 승부를 보는 승부사, 예를 들어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어떤 스포츠 선수라든지 무술, 격투가라든지 승부사로서의 명성을 떨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구체적인 전생의 스토리를 알아보는 초년, 중년, 말년의 카드 3장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장의 카드를 뽑았고요. 초년에는 9번 컵 카드가 떴습니다. 중년에는 9번 완스 카드가 떴네요. 초년의 모습부터 일단 어떤 경지에 벌써 올라간 느낌이 들고요. 자신의 분야에서 이미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 같습니다. 초년에서부터 자신의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며 실전에 참여하여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면서 지지하는 팬층이나 무리를 이끌며 지냈을 것 같아요. 9번 컵 카드는 감정, 마음의 극치를 나타내거든요. 감정 카드 중에서도 최상위 카드입니다. 결국 승부를 보는 승부사의 세계에서 승리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것은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상대의 수를 읽고 전략을 간파하는 데 있어서 초년부터 이미 도가 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끼를 가지고 전쟁이나 승부의 세계에서 수없이 승리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의 모습이 중년에 나타나네요. 뒤에 세워진 8개의 나무는 자신이 이미 일궈낸 승리, 성과를 나타내고요. 손에 쥐고 있는 나무는 아직도 건재하다, 장수로서 승부사로서의 실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머리에 둘러싼 흰색 천이 전쟁터에서 수없는 사람들과 승부를 벌이며 싸움을 벌이며 생긴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위엄과 카리스마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승부사로서 장수로서의 그 건재함을 유지했다고 말해주네요. 아마 이러한 기질이 현생에서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번 번님은 자신이 잘하는 특기, 어떤 장기를 가지고 대회라든지 승부가 정해지는 그런 세계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먼저 인정받으려면 이 사람과의 승부는 피할 수 없어 라는 어떤 승리에 대한 사명감이 강한 번님이라 볼 수 있고요. 누구한테 지고 나면 그 수모나 수치를 쉽게 지우지 못해서 더 강해지려고 끝없이 수련하여 결국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3번 번님의 말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8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결국 앞에 놓여진 수많은 컵들을 뒤로 하고 백발의 모습을 한 채 산으로 떠나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성찰보다 더 높은 어떤 이상과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할 것이 속세를 떠나 은둔자가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옷이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다는 것은 내면의 꿈과 열정이 말년까지도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들 중 이미 초년부터 명성을 떨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리더의 기질을 가진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말년에는 승부사로서의 삶보다는 번님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며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내공을 닦는, 신에게 기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학교나 학당을 세워 교육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도파나 종교를 만들어서 정신적인 지도자의 삶으로 남은 여생을 보냈을 거라는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승부사와 지도자의 삶을 거쳐서 전생을 마감하기 전에 3번 번님이 남긴 인생의 한 줄 평, 인생 철학에 대해 꽃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학관에 대한 꽃말 카드를 한 장 뽑았는데요. 그라디올라라는 꽃의 카드가 떴습니다. 진정성과 자신의 힘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요. 모든 순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잠재된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아주 장수다운 승부사다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냉혹한 승부의 세계도 거칠었던 전쟁의 삶, 현실의 삶도 종국에는 진정성을 가진 멋진 리더로서 거듭나기 위한 3번 번님의 인생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번님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럼 3번 번님의 전생 타로 리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스톤을 선택하신 4번 감성 번님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왼쪽 카드는 4번 번님의 전생의 인간적인 성향, 성격 또는 주위 환경을 나타내는 카드고요. 오른쪽 카드는 번님의 전생의 직업군, 일에 대한 형상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럼 먼저 왼쪽 카드부터 펼쳐볼게요. 네, 메이저 8번 힘 카드가 떴고요. 오른쪽 카드는 전생의 직업에 관해서는 9번 컵 카드가 떴습니다. 왼쪽 성향 카드를 보시면 아름다운 여성이 그 무서운 밀림의 왕자 사자를 길들여서 타고 다니며 하늘을 응시하고 있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면의 힘과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길들인다, 청중들을 매혹시킨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신을 응시하며 신에게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서 붉은 머리를 휘날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자아를 표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떤 예술 계통에서 뛰어난 기질을 발휘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화가 또는 음악가, 시인, 무용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거나 연주를 하는 인물로 보여지고요. 그 험한 사자를 이렇게 순응시키는 걸로 봤을 때 예술가로서의 상당한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기질을 가졌다는 영감을 줍니다. 직업군의 카드 또한 성냥 카드와 이어지고 있어요. 감정, 마음을 상징하는 컵 중에서도 최상위 9개의 컵을 어떤 신의 형상을 해서 마치 자신의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죠. 그만큼 자신이 펼치는 예술 또는 어떤 행위로 관객이나 청중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예술가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전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초년, 중년, 말년 3장의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네, 전생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초년, 중년, 말년의 3장의 카드를 뽑았고요. 먼저 초년과 중년의 카드를 펼쳐 볼게요. 네, 초년 카드는 10번 완스 카드가 떴고요. 중년은 메이저 스타 카드가 떴습니다. 초년에는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성장기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갖은 고생을 다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단기 노동이라든지 선술집에서 접시 닦기, 업으로 고용돼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일터에서 수확한 물건을 장터에서 팔며 생생한 서민들의 현장을 체험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결국 밑거름이 돼서 중년에는 화려한 스타카드로 승화되는데 사방에 별과 빛으로 가득하죠. 북두칠성의 기운, 신의 기운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감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물은 어떤 형태가 없는 감정이나 마음의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젊었을 때 했던 현장에서의 고행, 실제 경험의 순간순간들이 뇌리에 박혀서 예술로 아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고단자의 예술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로서의 일을 할 때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소스라치는 몸짓이라든지 물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는 상인들의 처절하면서도 그것을 내면에 숨기고 있는 친절한 눈빛이라든지 어떤 장면들의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에 껍질 안에 껍질을 똑 깨고 속마음까지 훤히 느껴지게 하는 미술이라면 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음악이라면 선율 하나하나에 감성과 에너지가 실려있는 거장으로서의 삶을 지냈다는 영감을 줍니다. 그럼 말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3번 컵카드가 떴는데요. 3명의 천사들이 하늘을 향해서 축배를 들고 있죠. 3번 컵카드는 마음의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번님의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고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더욱 큰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동업자를 만났다고 보여지고요. 한 명은 번님이 좀 더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는 뭔가 스킬이 더 큰 작품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가, 그리고 또 한 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번님의 작품을 홍보하고 알려줄 수 있는 실무가, 그리고 번님 자신, 이 세 분이 마음을 합쳐 세상에 좀 더 이롭고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대작을 남긴 걸로 보입니다. 결국 초반에 뽑은 성냥카드에서 사자를 순종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만큼 모두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킨 대작을 남기며 자신의 예술 분야의 거장으로서 전생의 여생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4번 번님은 전생에 어떤 인생 교훈을 남기고 오셨을까요? 번님이 남긴 인생 철학이 뭔지 꽃말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드렌지아라는 꽃이 떴고요. 이해와 감사라는 꽃말을 가진 카드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 예술이다 라는 평을 남기셨네요. 아마 지금 현생에서도 번님의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 미소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번님의 힐링 에너지, 감동의 에너지를 선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번 번님의 전생 타로 리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전생에 대해서 타로 리딩을 해봤는데요. 다수의 번님들을 대상으로 한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성향의 사람이었을 것이야 라는 걸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과 미소를 나누면서 하루하루 사랑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니까요. 과거야 어떻든 현재 번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슬픔은 같이 공감하면서
원만히 지낸다면 앞으로 이어질 후생은 환한 빛으로 가득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